택이다 결국은.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최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의장 되시기 전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빌미 삼아서 언론이나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뭔가 그러니까 이런 미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미루어 짐작은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예를 들면 뭐 김민석한테 도움되나? 첫째. 두 번째는 외연 확장 늘 이야기하는데 중도층이나 보수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이제 국민적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 6% 네. 70% 넘을 때 네, 공감대가 형성돼 국민들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할 때 네. 이럴 때 꺼내야 그래도 한번 그렇죠. 진지하게 고민할 텐데 지금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거야. 뜬금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진짜 망언으로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누구한테도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건 대통령한테도 지금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 왜 꺼냈지? 나 여기 국회의장 살아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잠깐 관심도와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근데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국회의원 당내 경선을 할 때도 이 의장 선출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1인 1표제를 이제 본인이 당대표 때 이거를 이제 선호투표제를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정식 의장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의 이미지를 공유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혹시 대통령이 이런 조금 개입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의장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너무 실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공소 취소 모임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물론 그 기소가 잘못되면 취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드는 바람에 시작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얻어맞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특검을 하고 그렇죠. 특검에서 문제가 나오면 순리대로 가면 가고 되거든. 그 조작 기소한 검사들을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유죄 받으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앞단부터 그냥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드는 바람에 이게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지방선거 견제론에 확 결집을 시켰죠. 저쪽을. 상승 요인에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아마 백서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야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는데 개헌하면서 야 정말 이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어. 그다음 지금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요즘에 좋은 게 별로 없거든. 전당대회 네. 시끄럽지, 주식 곤두박질 치지, 김민석 막 신천지 하고 있지 신천지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짜증 제대로 나지. 근데 조정식까지 이렇게 망언하고 막 이러지. 그리고 검찰개혁 하겠다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민주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이 있지.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뿔따구가 좀 나 있거든. 사실 대통령 네. 뭐 순방 성과들은 있지만 이게 마음이 지금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면 그 마음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픽한 거랑 이런 게 다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 당원들도 여기에 다 막 반대를 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죽어가고 있던 장동혁을 오늘 그 심폐소생술 시켰다고 봐요. 오늘 와가지고 지금 계속 올림픽 공원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오늘 막 기자회견하면서 이것이 내란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먹잇감을 던져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모종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면 혹시라도 이런 전략을 짠 사람을 좀 빨리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됐든. 색출해. 네. 밖에 있는 빨리 쫓아내고 암흑에 있는, 바꿔야지. 내부에 있는 만약에 사람들은- 이제 누가 이걸 계획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쫓아내고 바꿔야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거. 아니 근데 내가 퀴즈가 있는데 이지은 위원장님. 네, 우리 지금 조정식 위원장님 앞에 우원식 의장, 네, 그다음에 박병석 의장. 네. 그분들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딘 줄 아세요?
박병석 나는 의장 지었고 아니 그러니까 갑을까지는 몰라요. 몰라도 돼. 저 사실 잘 박병석 몰라요. 모르시죠? 네. 우원식 의장 지었고 모르시죠? 몰라요. 서울이라는 것만 알죠. 서울이죠. 노원이죠. 노원. 예. 조정식 의장은. 몰라요. 내가 이거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요? 시우, 박병석 대전, 예. 우원식 시우? 대전 노원, 서구, 저기는 예, 서울 예. 노원, 서구을, 여기는 경기도 서- 시흥 이렇게 서구니까. 돼 있는데, 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분들이 되게 육선 막 이렇게 하고 되잖아. 네, 네. 네. 그리고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너무 몰라. 나는 이것도 불만이야. 그 대한민국 의전설 2위인데 최소한 국회의장에 뭐 하셨던 분인지 지역구가 어딘지 그 정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지은 위원장 지역구가 어딘지도 다 아는데 사람들이. 마포, 마포는 정청래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마포는 이지은이라고 못해서 그렇지 마포라는 거 되게 안단 말이야. 근데 의장하시는 분들 몰라 정작. 박병석 서구 갑이 이거 희한한 일이야. 몰라요, 솔직히. 어. 예, 모릅니다. 아니 자, 저 오늘 말고도 진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응? 저 말고도 잘 몰라요? 저는 좀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사람들 사실은. 몰라요. 정신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 물어보는데 맞아요. 아, 그래요? 저도 딱 이 양반은 들었는데 몰랐을 거예요. 네. 뭐지? 나 왜 모르지? 아니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여쭤보는 몇 개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내 예상대로 다 몰라. 그 지역구가 되게 유명했다든지 보궐선거를 했다든지 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잘 것 같아요. 모르는 남의 분이 많이 지역구는. 그래서 뭐 나이스하게 계속 쭉 이기시는 선거구였으니까 이렇게 몇 선씩 하셨을 막 텐데. 이지은 엎치락뒤치락 위원장이 하면 네. 최강원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알아요. 어디? 비례대표. 오, 안 돼. 안 넘어가지롱. 박주민 어디야 박주민. 은평이에요. 봐봐 알잖아. 아 거기는 제가 은평에 그 전에 있었어가지고 아는 거고. 어쨌거나. 네. 오늘 조금 전에 좀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아마 처음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개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다. 뭐 여기까지 저도 그러니까 100% 동의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개헌 논의는 이게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전부 다 모든 언론에서 지금 톱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개헌은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분명히 이제 현행 헌법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법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하도 이제 뭐 나눠 싸니까 아무튼 그냥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헌법에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예. 문제는 법이 예를 들어서 개헌 논의가 통과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연임이 가능한 식으로. 예. 근데 연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헌법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현행의 헌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이 그럼 바뀐 법이 우선한다. 그렇죠. 바뀐 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국민투표에 통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재판관 몇 명이 바꾼다는 거는 옳지도 않아요.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약점으로 돼 있는 건데 1987년에 이 헌법의 개정에 동의를 한 사람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헌법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문제는 그게 이미 과거의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이 개정되는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래 세대를 과거 세대에게 얽매이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헌법 개정은 19년에 한 번씩 헌법을 개정하는 게 의무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미 헌법이 정해졌는데 그 헌법이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개정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강요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 불가능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열려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왜 이거를 또 단언하지 않고 빨리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전임 우원식 의장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애매모호한 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개헌 그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개헌 상에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이 개헌 논의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서 가처분들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 말 자체가 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합법성의 근거이자 원천은 헌법이죠. 예. 그리고 이때 헌법은 현행 헌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이 바뀐다는 건 체제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된 헌법에 예컨대 그 구헌법 제 128조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의 중임 변경이라든가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예컨대 뭐 부칙에 한 조항을 넣든 예. 또 넣지 않더라도 어쨌건 헌법이 바뀌어버리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충분히 예. 뭐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출마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러나 문제는 현행 헌법에 이 규정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성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두환 박정희의 그 그럼요. 과오를 보고서는 예. 우리가 그 그리고 조항을 둔 건데. 장기 집권, 독재 그리고 또 임기 연장을 위한 수차의 헌법 개정 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반성이 이 안에는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임기 규정을 바꿔서 현직 대통령이 지금 개헌에서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마 대한민국은 어마무시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겁니다. 그렇죠. 찬반을 그럴 둘러싸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격렬한 투쟁이 정치 투쟁,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우원식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법리적으로도 다소 문제 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성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누구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실행에 옮기는 현직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은 그런 해석은 또 그런 분석은 저는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소용돌이를 일으킬 게 뻔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도 이제 그렇게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정식 그럼 국회의장은 왜 굳이 이 얘기를 물론 기자들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답을 하긴 했는데 국민적 주권자의 국민적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곧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얘기다. 이 얘기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뜨악했던 거거든. 그렇게 들리라고 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일부러? 생각해요.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그럼 실제로 그럼 그렇게 개헌을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4년 중이면 저도 당연히 찬성이에요. 다만 그게 현직이냐 아니냐 요거를 저는 당연히 안 되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법률가니까 네. 법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예. 이게 그러면 정당한 행위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는 또 동의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연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근데 현재의 대통령 체계에서 현재 대통령의 연임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거는 이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국민들한테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예, 예. 물론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좀 높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에 연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중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되는 거는 국민적인 저항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적 저항뿐만 아니고 상대 진영한테 너무 좋은 지렛대를 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좋아, 몇 년 더 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5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즈음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고 상대방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지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조정식 의장께서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그런데 네. 문제는 아무리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도
어떤 맥락 속에 던져지면 거기에는 당연히 의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프레임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는 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예. 지금 어떤 의도로 실제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장께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그냥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게 무슨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답을 이야기하듯이 말씀했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겠지만 국회의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국회의장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사실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런 좀 봅니다. 당에 계시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끔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거든요.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교류가 적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냥 우리 마음 안에야 저분이 5년 아니라 한 10년, 15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의 또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개헌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내지는 또 중임 제한 철폐 이것을 염두에 둔 개헌을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글쎄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아가 버리면 정치 행위라는 거는 정말 미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정치 행위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선의를 상당 부분 의존해요. 그렇죠. 예. 근데 연임하려고 그래?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리 잘해도요. 저거 다음번에 연임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가 채 1년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무슨 행동만 하면 저 봐라 연임하려고 저런다. 저 봐라 연임하려고 저런다. 라고 계속 본인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임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국회의장께서 띄워버리면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어떤 정치적 행위가 저 봐라 연임하려고 그렇죠. 그런다. 그게 저 봐라. 가장 무서워요. 저거 연임하기 위한 히든 카드 숨겨놓은 거 아니야? 지금 저 카드도 연임을 위한 빌드업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의도가 오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러면요. 대통령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애써 일해도요. 그것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흠집이 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이게 생각입니다. 보나마나 오늘부터 이제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걸 갖고 이제 굉장히 펌프질을 할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국회의장이 그렇게 생각 없이 던졌을 수는 없겠지.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불경스럽죠. 근데 이 얘기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공소 취소 때문에 다 그렇게 망쳐놓은 걸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경험을 아직도 있는데 물론 내년에 선거는 없지만 내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빨리 이거는 조정식 국회의장이